안녕하십니까. 전국의 행정법 수험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결과 제거 청구권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 제거 청구권은요, 결과 제거 청구권. 요건 뭐냐면, 수용이 됐을 때, 이 수용 말고, 이 수용에 어떤 잔존물 같은 게 있다고 그랬죠. 이 잔존물을 없애달라는 그런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뭐냐면 원래대로 돌려놔라. 그래서 원상회복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회복 청구권,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원상회복. 이건 뭐 기본적으로 말해서 바로 민법상의 어떤 성격이다. 즉 사법상 성격입니다. 사법상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 즉 공법상 성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법상 성격이 아니고 사법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민법 또는 뭐 건축법에서 어떻습니까? 무허가 건축물 졌다. 그럼 행정청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대집행 또는 뭐 무허가 건물을 지금 없애버려라 하죠. 그래서 뭐 망치 들고 가서 뭐 부시기도 했는데, 종전에는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뭐 국민적인 법적 의식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무허가 건물 짓고 뻔뻔스럽게 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지금은 뭐 유리창 하나만 깨도 손해배상이 얼마인지 아세요? 엄청나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차에 있는 유리 하나 깨더라도 말이죠. 기본적으로 이 배상을 얼마냐면 보통 몇백만 원 나옵니다. 조그만 유리 하나 깨도. 그러니까 지금처럼 팬데믹, 그죠?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서 지금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그런 배상까지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바로 집이 망하는 거죠.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근데 이 결과 제거 청구권의 첫 번째 시초는 적법한 일단 처분이 있어야 됩니다. 적법한 처분. 적법한 처분에 의해서 나머지 이 결과가 말이죠. 결과물이 공익에 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끗하게 좀 없애가지고 원래대로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번에 시험 나왔어요. 왜냐면 결과 제거 청구권, 즉 원상회복 청구권을 하려면은 인과관계가 필요할까? 이게 나왔어요. 어렵죠? 이거는 형법원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형법도 했잖아요. 자, 인과관계는 뭡니까? 원인과 결과의 상당관계, 이걸 말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저 사람한테 욕을 했다. 근데 저 사람이 다음날 자살을 했다. 인과관계 있을까? 이런 얘기죠. 내가 저 사람이 어떤 피해를 줬다. 그 사람이 어떤 피해에 의해서 자기가 불법적인 어떤 결과가 발생했다. 이럴 때는 인과관계 있다는 건데, 결과 제거 청구권은요, 인과관계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알았죠? 그리고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은 달리 말해서 뭡니까? 인과관계보다 바로 전 단계가 있어요. 이 전 단계는 뭐냐면 고의과실이거든요. 자, 우리 행정법에서 항상 시험에 출제되는 게 이 고의과실이에요. 고의과실을 요할까 말까 이런 얘기죠. 결과 제거 청구권에서는 고의과실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시험에 꼭 출제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행정법상 결과 제거 청구권과 이 민법상이 있습니다. 민법상 이 청구권, 원상회복 청구권,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결과 제거 청구권 파트는 이게 애매한 파트란 말이에요. 이 손실보상 파트냐 손해배상 파트냐 이렇게 애매한데, 일단 행정법상은 이 손실보상 파트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와 이제 비교가 되냐면 손해배상과 결과제거 청구권의 차이점이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가장 큰 차이점 뭐냐면, 역시나 손해배상은 고의과실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고의과실이 필요하지만 결과제거 청구권에서는 고의과실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는 뭐 이것도 예상해서 제가 잘 맞췄습니다만, 자, 옛날하고 시험 경향이 달라졌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손해배상, 그 다음에 또 결과 제거 청구권이죠. 이건데, 그럼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좌와 우가. 이거는 고의과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나 결과 제거 청구권은 고의과실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선생님, 이게 왜 중요합니까? 고의과실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도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과징금, 상대방 고의과실 필요해요? 필요 없죠. 과태료, 고의과실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또 한번 제가 정리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과징금, 그 다음에 뭐 과태료 합시다. 자, 과징금 고의과실 필요해요? 어떻습니까? 과실 필요 없죠.
과태료 고의과실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행정법에서도 이 고의과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의하고 이제 과실입니다. 과실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 양 비교하는 게 알았죠?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출제될 거로 봅니다. 자, 두 번째. 그럼 고의과실이 필요하다.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과관계. 아시겠죠? 이건 뭡니까? 인과관계 필요 없다. 이거죠? 요게 이제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요 놈이 이제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요, 금전상 청구에 한정합니다. 그렇지만 이 결과재고 청구권은 돈 내놓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원상회복 청구라는 겁니다. 원상회복. 원상으로만 돌려달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원래대로 곧바로 원상회복 되는 경우가 드물죠.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자, 따라서 이것은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런 청구권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좀 중요하죠. 이 손해배상 청구는요, 채권적인 어떤 청구권입니다. 채권. 그렇지만 결과재고 청구권은 물권적이에요. 물권입니다. 그래서 물권이라는 것은 대세적인 어떤 권리가 되겠습니다. 이건 대인적인 거죠. 이건 대인적인 것이다. 대인적인 것이고 이건 대세적이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대인이냐 대세냐, 알았죠?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재고 청구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결과재고 청구권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손실보상 쪽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알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할 게 뭐냐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자녀지 보상 청구권도 있지만 보상금 증감 청구권 어떨까요? 보상금 증감 청구, 이건 어떨까요? 자주 출제되는데요. 보상금이 수용할 때 말이죠, 보상금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에 대해서 소송이 걸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이제 신도시가 있습니다. 혁신도시라고 그러죠. 혁신도시가 있는데 이 주변이 중요하죠. 혁신도시 속에는 이미 땅값이 올라갔어요. 보통 혁신도시다 그러면 혁신도시 내부에는 벌써 700에서 한 1000만 원까지 갑니다. 평당. 근데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문제. 요 부분이 보통 100만 원에서 400 정도 되는데, 그죠? 이 혁신도시가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100이 아니라 200에서 뭐 700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 경계선에 있는 땅이 요겁니다. 사실 투자 가치는 이 땅이 더 높은 거예요. 원래 들어간 땅보다. 여기는 안 올라가요. 이제 정체됐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없는 겁니다. 여기는 뭐 아주 뭡니까 밭이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 땅이 이거죠. 보상금을 증감. 그러니까 야, 이거 봐, 땅이 이렇게 평당 값어치가 높아졌는데 올려주세요. 싫어. 이렇게 둘이 분쟁이 붙은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보상금 증감 청구인데 이 소송은 뭘까 이런 얘기죠. 이것은 당사자 소송이라는 겁니다. 알았죠? 당사자 소송은 피고가 누가 됩니까? 바로 국가라든가 그 다음에 공공단체죠. 공공단체가 되겠습니다. 이 당사자 소송은 행정법에서 VIP입니다. 그죠? Very Important입니다. 가장 중요한 소송이 당사자 소송이 되겠죠. 여러분들 행정소송의 종류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당, 민, 기입니다. 이거죠. 그래서 항고소송, 그 다음에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항고소송은 세 가지가 있죠. 취소소송,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그 다음에 무효등 확인소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취소소송이죠. 언제 취소소송합니까? 취소 처분이 있어야 돼요. 처분에 대해서 공거준이죠. 요게 있을 때 이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럼 당사자 소송 중에서 어떤 소송이냐면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는 겁니다. 자, 당사자 소송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걸 잘 보세요, 우리 수험생들. 형당 쓰겠습니다. 형식적 당사자 소송, 그 다음에 실질적 당사자 소송, 이렇게 둘로 나눠요. 형식적 당사자 소송은 뭐냐면 말 그대로 진짜 형식적으로 당사자 소송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 당사자 소송이지만은 어떻게 다루겠다는 겁니까? 실질적으로는 항고 소송처럼 다루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실질적 당사자 소송은 겉도 당사자 소송, 속도 당사자 소송이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요. 자, 한번 핵심 체크하겠습니다.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뭐라고요?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다. 그러니까 형식으로 봤을 땐 당사자 소송이지만 실제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취소 소송처럼 다룬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가장 중요한 거 이번에 우리가 기적을 위한 과외 천국에서 제가 어떤 강의한다고 그랬어요? 시험에 나오는 거를 제가 강조한다고 그랬죠. 그죠? 자, 가장 핵심적인 거를 찔름으로써 효과성 또는 효율성을 우리가 추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절차가 진행됐다 그러면은 만약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럼 집행이 정지될까요? 이거 안 되죠. 바로 집행 부정지원칙, 집행 부정지원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집행 부정지원칙인데 언제 집행 정지를 또 할 수가 있습니까? 훼손 예긴이죠. 자, 여러분들 훼손 예긴이라고 해서 훼손 예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상하고 긴급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당사자 또는 직권에 의해서 뭘 할 수 있어?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경우도 집행이 항상 정지되는 게 아니죠. 공익에 반할 때는 집행 정지할 수 없다. 우리가 조문에서 공부했습니다. 만약에 집행 정지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처효집 절속이라고 했죠. 자, 이걸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설명이 돼야 됩니다. 이제 행정법은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이것을 등한시하면은 안 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자, 이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집행 정지가 있는데요. 집행 정지가 시험에 꼭 나오는데 집행 정지는 바로 이제 가구제라고 그럽니다. 가구제인데, 자, 만약에 이제 직권하고 그 다음에 청구에 의해서 합니다. 직권 청구. 그리고 임의적 규정이 되겠습니다. 임의적 규정. 그럼 뭘 할 수 있느냐? 처효집입니다. 처효집. 그 다음에 절속입니다. 이거죠. 그래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든지 또는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차의 속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가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는 효력의 집행 정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냐면 집행정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뭡니까? 공익에 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점을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